모발 이식의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가끔 있다. 언제 후회하셨습니까? 아프다 그래도 되나? 1시간에 1000번 이상은 해야 되니까 관절이 다 나갑니다. 저는 등 쪽이 좀 아픈데 계속 통증이 있고 하면 내가 환자분들 오래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바람 부는 날에도 박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보는 날에도 신승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주제를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테니 원장님께서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센 것 같긴 한데, 자, 모발 이식 수술 왜 비싼 건가요? 모발 이식은 다른 미용 수술과는 달리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한 수술을 하는데 저보다 4-5명 정도는 들어와서 수술을 해야 되고, 원앙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집중을 해서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좀 포지션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술자가 있겠고, 이제 수술자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또 원앙을 분리하는 분들도 있고. 원앙 관리사들이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환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모발 이식이 윤곽수술만큼 비싸냐. 윤곽수술도 물론 좋은 수술이고 잘해야 되는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긴 한데, 윤곽수술은 사실 의사가 잘하면 되죠. 그리고 어시스트가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은 의사도 잘해야 되고 원앙 분리하는 팀도 실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을 쓰려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거기다가 한 수술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4명에서 5명, 7명, 8명 들어오는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하자면은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비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수술을 하면 한 4-5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제 하루에 한두 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식 모발수 정확히 카운팅 하시나요? 네, 정확히 카운팅합니다. 이식 후 카운팅을 해야지 저희도 이제 피드백이 되거든요. 채취할 때 우리가 발로 밟는 기계가 있어서 발로 밟아서 카운팅을 하고, 모낭 분리할 때 또 카운팅을 하고, 또 심을 때 카운팅을 하고, 총 3번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정도 채취했을 때 이 정도 모발이 나오고 이 정도 심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정확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더 피드백이 돼서 더 정확하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량을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총 3번의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카운팅을 해도 속이려면 속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개짜리 모낭인데 2번 밟고, 2개짜리 모낭인데 3번 밟고, 이렇게 하면은 환자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신뢰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카운팅하는 이유가 오히려 저희가 알고 싶어서, 이런 디자인이면은 몇 모가 나오는지, 절개 채취 같은 경우는 요만큼 채취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를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지 점점 정확해지니까, 그런 이유가 사실은 저는 더 크기는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탈모가 있으면 무조건 모발 이식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탈모가 있다고 무조건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완전히 모낭이 없어졌다면 모발 이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약물 효과가 없는 부위, 예를 들어서 남자들 M자 같은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해야 되고, 대신에 정수리 쪽 모낭이 남아있고 모발이 약해져 있기만 하다면 약물 치료만으로 이 약한 모낭이 다시 두꺼워지고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약물 치료만으로도 수술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 범위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탈모는 선천적 요인이 큰가요? 아니면 후천적 요인이 크나요? 선천적. 선천적 요인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선천적 요인이 크다 보니까 가족분들 중에 할아버지, 아버지 탈모가 있으시다 하시면 나도 탈모겠구나 미리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인다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몇 번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왜냐면 조금씩은 여러 번을 할 수 있을 거고, 대량모 이식을 했으면 2번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횟수로 말하려면 만약 절개의 경우에는 탄력이 좋으면은 한 3번 정도, 비절개 같은 경우는 두피 전체에서 채취한다고 생각했을 때 밀도가 좋으면은 그것도 한 3번 정도, 모수로 하면은 한 10,000모 정도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은 거 한 3,000모씩 3번? 환자분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고 원장님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하나, 둘, 셋.
환자분이 만족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는 디자인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너무 과한 디자인을 원한다든지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디자인을 그려드리고 더 낮았으면 좋겠다, 옆을 더 줄였으면 좋겠다, 굴곡을 더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또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최대한 맞춰드리면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환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4년 최신 헤어라인 트렌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점점 더 좁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이마가 넓어야지 부자상이다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은 안 하는 것 같고 1대1보다 좀 더 좁은 디자인, 옆도 더 좁은 디자인 그런 거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좁혀달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옆에서 다 말렸거든요.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말리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대1보다 조금 더 좁은 디자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왜 말리셨나요? 부모님들도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모발이식의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가끔 있다. 나도 가끔 있다. 언제 후회하셨습니까? 이거 아프다 그래도 되나? 아유, 아픈 건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 동작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죠. 한 시간에 1000번 이상은 해야 되니까 관절이 다 나갑니다. 손가락부터 해서 손목, 팔꿈치, 어깨, 목, 오른손이 거의 이렇게 지금 다 나가는데 운동으로 나간 애들 다시 불러드려야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두 분한테 집중하는 게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면 또 운동하면은 풀리거든요. 최근에 뭐 개업하느라고 또 운동을 잠깐 쉬었더니 좀 아프기 시작해서 다시 헬스장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 쪽이 좀 아픈데 달리기하면 좀 풀리거든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통증이 있고 하면 내가 환자분들 오래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새로운 삶을 드리기 위해서 통증이 좀 달리기랑 좀 풀려서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달린 것 같은데. 그래서 다리가 아픈가? 오히려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소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을 텐데 솔직하게 답변해주신 원장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요즘 이건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도 댓글 다시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주세요. 그럼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